이번 주제는 올화병입니다. 화병이죠. 쉽게 얘기하면 화가 올했다. 화가 오래돼서 맺혔다. 쌓였다. 이런 뜻이에요. 올화병. 이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병이랍니다.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겠죠. 외국 여성들은 코가 큰데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 남성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 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화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각은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우라병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우라병이 많이 생기느냐? 얼굴이 살이 없는 사람, 두상이 큰 사람, 코가 큰 여성, 피부가 까마잡잡한 사람, 얼굴이 각이 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개 우라병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자신이 우라병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라병에 의해서 다양한 병들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에 열감이 난다.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화가 맺혔으면 가슴이 뜨겁습니까? 가슴을 쳐요. 치밀어 오른다. 한숨을 자주 쉰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에 열감이 있고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잠이 올 리가 있나요? 당연히 불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잠 오게 하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한 걸 풀어주면 잠이 와요.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것을 치료해주면 잠이 와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치료하면 불면증이 치료되는 거예요. 불면증 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수면 유도제. 그거는 이제 유도제예요. 원인 치료는 아니에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강박증 등 이런 우라병의 증상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라병의 원인은 기울입니다. 첫째, 기가 맺혔다. 기는 화에 쌓입니다. 남성은 기가 위주죠. 여성은 혈이 위주죠. 그런데 여성 중에서 기가 위주로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울하기가 쉽습니다. 왜? 사회 여건상. 물론 그거를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죠. 심호. 이건 뭐냐? 화해. 심장은 화해예요. 심장이 호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거에 의해서 또 울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조급하니까. 조급하고 잘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피말리는 이런 사람 우라가 생기죠. 간기골결, 이거는 목이라고 그래서 늘씬하게 생긴 사람들, 피부가 검지는 않지만 푸르죽죽한 사람들, 건강하지요. 한성질하죠. 이런 사람들은 노화가 심해집니다. 노화.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깔끔합니다. 인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욱하는 기질이 있는데 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간이 나빠지고 쓸개에 돌이 생기고 황달이 올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라를 풀어주면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돌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진액이 말라서. 왜 마릅니까? 열을 가하니까, 스트레스를 가하니까, 화를 가하니까 진액이 말라서 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화가 자꾸 진액을 말리는 것을 막아주면, 진액을 채워주면 돌이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열울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얼굴이 뾰족한 사람, 코가 요게 낮은 게 아니라 코가 오똑한 사람, 코가 이렇게 앞으로 뾰족한 사람 있죠. 이렇게 뾰족하고 높은 사람 있죠. 열울이에요. 열.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대개 보면 얼굴이 붉은 편에 속합니다. 대개 이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높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면 울화병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약이 유골탕 또는 화울탕이라는 게 있어요. 유골탕. 근데 유골탕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기가 우라면 이런 약들이 들어가야 제대로 효과가 되고 우라병이 치료됩니다. 기가 우란 것은 어때요? 생긴 대로 병인다는 차원에서 얼굴이 각이 지거나 코가 오똑하거나 얼굴이 크거나 두상이 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가 울해서 우라병이 잘 옵니다. 스불이라는 것은 바로 살집이 있는데 얼굴이 개기름이 끼듯 부탁하듯 부은 듯 살이 찐 듯 습기가 있는 듯 번들번들 이런 걸 말해요. 스불이라고 그래요. 백줄 강화할 방귀 같은 걸 유골탕에다가 이런 거를 넣어서 써야면 스불이 치료되면서 우라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울이라는 건 황련악교, 연교, 악교 아니라 다물이라는 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남성 과른 해분 같은 거. 열울이라는 것은 얼굴이 붉거나 코가 오똑하거나 얼굴이 뾰족하게 나오거나 그런 사람들 되게 미남형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혈울 같은 이런 병들이 잘 생겨요. 혈울이라는 건 이렇게 갸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되게 그런 사람들이 보면 혈울에 의해서 도인, 목담비, 백추축 같은 거. 시골에는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 산사신공매가 같은 걸 써서 치료를 하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라병이라는 단어의 뜻은 화가 울었다, 맺혔다는 뜻입니다. 화가 맺힌 것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가는 목체냐, 화체냐, 기과냐, 양명형이냐 등 여러 가지 체질들이 있는데 그 체질에 맞게 그 원인적인 치료를 하면 우라병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라병 환자가 참 많은데 체질에 맞게 그 원인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이 마음속의 분노나 울분을 억지로 억제해서 생기는 통증과 피로, 불면증 등 다양한 병증을 통칭해서 우라병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마음의 병이 우리의 몸까지 파고드는 심각한 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우라병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라병의 다양한 증상들과 치료법까지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박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우라병으로 고생하시던 분 중에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60대 여성분이 내원했습니다. 진료실은 들어오는데 보니까 인당, 그러니까 여기 인당 요 부위가 울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름이 잡혀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울화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 말씀은 손발이랑 가슴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대요. 손발이랑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고쳐달라는 겁니다. 가슴과 손발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셨나요? 네, 손발이 뜨거워서 찬물에 자꾸 놓여야 되고 잘 때도 계속 찬 바닥에 누워야 조금 덜하고 가슴이 뜨거운데 마치 고춧가루를 뿌린 듯하다 또는 바위 덩어리가 하나 가슴에 얹어져 있는 듯하다. 그릇으로 가슴을 밀 정도로 답답하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우라병의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의 증상이면 정말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라병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라병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등 가족 일과 관련되어서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지만 가정사 때문에 우라병이 생긴 케이스였습니다. 스스로 치료해 보려고 안 해본 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스포츠를 좋아해서 댄스도 해봤고 스포츠를 각종 매일매일 하는데 우라병이 나아지지 않고 몸만 힘들다고 하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도 한방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치료가 가능하죠. 이분도 굉장히 오래된 증상이셨는데요. 정말 빠르게 효과가 난 경우였습니다. 근본 원인을 잘 찾아 치료하면 한의학으로도 안전하고 빠르게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환자의 생긴 모습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당이, 여기 인당이에요. 여기 눈썹 요 부분이요. 인당이 울한, 이렇게 찌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마음의 창입니다. 거기가 울한 거죠. 기과 형체질이에요. 얼굴이 각이 졌어요. 근데 두상이 좀 큽니다. 얼굴에 살이 없고요. 눈가에 주름이 지는 형이었고요. 대개 한의학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기과형들은 대체로 기가 울체되기 쉽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과형들이 상황이 안 좋으면 우라병이 잘 옵니다. 그리고 눈가에 주름이 있다는 것은 이분이 심장화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군요. 환자가 호소하는 다른 증상도 있었을까요?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증상이 자녀 결혼 이후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밤낮이 떨어져서 못 먹는다. 가슴이 뜨거워서 열이 나고 고춧가루를 뿌린 듯하다. 그릇으로 가슴을 너무 답답해서 민대요. 가슴에 바위 덩어리가 하나 얹어 있는 듯하기 답답하다. 손발도 뜨겁다. 당연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뒷머리에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난다. 구토 증세도 있고 가슴팍에 멍울이 생겼다. 전에는 눈물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눈물이 나올 게 없다고 그럽니다. 하도 많이 울어서. 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수면제도 복용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이분이 기과형으로 얼굴이 각이졌다는 점, 그리고 인당이 우랬다는 점, 그리고 뜨겁고 열이 나는 등 열이 울체돼서 병이 온 것으로 보고 열이 울체된 것을 풀어주는 가감 화울탕을 처방했습니다. 이 약은 기과형 체질의 화가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그러한 아주 기가 막힌 약입니다. 그럼 이 약이 우라병의 특효 처방인가요? 잘 듣는 약이죠. 특효약은 아니고 잘 듣는 약인데 모두 우라병이 있다 그래서 이 약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목으로 생겼느냐? 목체, 나무같이 이렇게 늘씬하게 쭉쭉 뻗은 형. 화체, 하관이 빠지면서 예민하게 생긴 사람. 또 금체, 얼굴이 넓적하게 부잣집 맏며느리감같이 생겼느냐, 양명형이냐 등등 체질에 맞게 맺힌 화에 푸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약은 심장이 약한 기과형의 우라병에 쓰는 약이라 다른 체질에 쓰면 효과가 안 나고 오히려 부작용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체질에 맞는 약을 쓰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이 약을 딱 한 제를 드시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서 감사한다고 여러 번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약을 하루하루 먹을 때마다 손발에 열이 풀려 나가는 느낌이 들고 가슴에 불이 차츰차츰 식는 느낌이 들고 가슴에 바위 덩어리 같은 게 녹아 내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당연히 잠도 잘 자고 입맛이 없던 것이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피로도 없어지고 증상이 좋아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슴에 맺힌 화로 인해서 우라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한 체질 감별 그리고 그에 맞는 처방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도 잘 지키셔서 건강 고민 모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조성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생긴 대로 건강법 가족분들의 건강 고민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 고민은 전라도 전주에서 오현숙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오현숙 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함께 만나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비빔밥의 고장 전주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 얘긴데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인데 평소 코피가 자주 납니다. 심할 땐 하루에 2번, 3번씩 코피가 나는데요. 제 생각엔 아마도 2월 말쯤 감기가 걸린 후부터인데 싶습니다. 학교에서 흘리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도 흘리기도 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비인후과에 데려갔더니 혈관이 약해서 그렇다고 지지면 된다 해서 벌써 몇 번을 지졌는데도 며칠이 지나면 코피가 또 나곤 합니다. 박사님, 이게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비인후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코피가 난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코피가 난다 이러면 지진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또 코피가 나니까 어때요? 코를 막는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감기를 걸린 후에 코피가 나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대개 열이 나죠. 그러면 해열제 쓰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열을 억지로 떨어뜨리면 안에는 열이 그대로 있어요. 안에 있는 열이 안 나간 거예요. 말하자면 열이 났을 때 그 열이 왜 나느냐를 찾아서 발산시켜서 열을 꺼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눌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안에 있는 열이 계속 올라오면서 코가 자극을 해서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지거나 지혈시키거나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발산시키면서 지혈을 시켜주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고, 감기 걸린 후에 비염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오는 것도 좋아지면서 감기를 자주 했던 애들이 감기가 안 하면서 코피가 멈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감기 치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 의한 코피 현상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오현숙님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 오늘은 우라병을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법은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